평범한 중고차 딜러로 살아가던 데드풀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를 맞아 모든 면에서 상극인 울버린을 찾아가게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에 관한 10가지 접지식 지금 살펴봅니다. 데드풀 시리즈를 성공으로 이끈 라이언 레이놀즈는 데드풀과 울버린의 제작 과정부터 함께 했는데요. 이번 작품으로 데드풀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만큼 그의 고민은 더욱 컸죠. 미국 매체 엠파이어에 따르면 그는 이번 작품을 만들기 위한 25개의 아이디어와 18개의 플롯을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중 최고의 아이디어는 데드풀과 울버린이 함께 만나는 것이었고, 오랜 고민 끝에 휴 잭맨이 울버린으로 복귀를 결정해 모두가 기다려온 세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죠. 내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라이언 레이놀즈는 첫 번째 데드풀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걸 보면서 감격스러웠다. 2편도 개봉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2배 늘리는 계획을 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지난 6년 동안 숀 레비 감독과 휴 잭맨을 영화에 참여시키는데 쉽지 않았다. 마블과 이야기를 하면서 MCU와 엑스맨 유니버스의 세계관을 합쳐야겠다고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다라고 밝혔죠. 휴 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는 엑스맨 탄생 울버린을 통해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라이언 레이놀즈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그 영화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본 가장 큰 스케일의 영화였다. 휴 잭맨은 긴장하고 있는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며 환영해라고 말했다. 그런 휴 잭맨을 보며 많이 배웠고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앞으로 휴 잭맨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으니 이 교훈을 뼛속에 새겨야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했다라면서 첫 만남을 회상했죠. 시간이 흘러 휴 잭맨은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내가 뭘 하고 싶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 순간 데드풀과 울버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차에서 내려 라이언 내가 필요하다면 같이 할게라고 말했다라면서 작품에 합류한 과정을 전했습니다. 기존 데드풀 시리즈가 청소년 관람 불가인 R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간 MCU 영화들이 PG-13 등급을 받은 것처럼 데드풀과 울버린 역시 그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아닌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숀 레비 감독은 마블과 디즈니는 데드풀 시리즈가 기존 작품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디즈니는 충분한 지원을 해줬고 작품의 톤을 유지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에 라이언 레이놀즈는 데드풀과 울버린이 단순히 쇼킹하기 위해서 R등급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고 R등급을 택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참고로 마블 스튜디오는 마약 사용 소재에 대해서만 제약을 걸었고 라이언 레이놀즈는 이를 받아쳐 코카인만은 안 된다라는 대사를 넣기로 했죠. MCU의 수장 케빈 파이기는 이 장면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예고편에도 등장한 내가 바로 마블의 예수님이야 라는 데드풀의 대사는 세계 팬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죠. 각본에도 참여한 숀 레비 감독은 마블의 예수님은 내가 일찌감치 각본에 넣은 대사다. 단순히 웨이드 윌슨의 과대망상적인 표현만은 아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은 흥미로운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왔다. 이 영화는 확실히 다르다. 이 영화가 정말로 구세주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라이언 레이놀즈는 우리가 진짜 마블을 구원하는 건 아니다 라면서 우리는 영화를 만들 때 즐거움과 대담함을 제공하는 걸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작품 속 프로덕션의 가장 큰 목표는 특수효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영화 속 세계를 최대한 실물 세트로 구현해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총 6개의 사운드 스테이지와 거대한 야외 세트장을 비롯해 사용되지 않는 비행장, 공원, 채석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69일간 촬영을 진행하며 리얼리티를 극대화했습니다. 숀 레비 감독은 영화를 시작하며 날 것 그대로의 데드풀 DNA에 충실하고자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 다수의 마블 작품에 참여했던 프로덕션 디자이너 레이 찬 역시 숀 레비 감독의 의도처럼 세트 디자인이 너무 반짝거리거나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디자인에 신경 썼다고 하죠. 또한 그는 이번 작품의 각본을 읽어보니 이전 시리즈보다 캐릭터가 마주한 위기가 더 컸고 훨씬 더 많은 감정이 느껴졌다. 그런 부분들을 세트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은 의상과 소품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데드풀의 새로운 슈트부터 코믹북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울버린의 옐로우 오리지널 슈트는 이번 작품의 시그니처 컬러로 의미를 확장했죠. 이 슈트는 더 울버린의 삭제 장면에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의상 감독을 맡기도 했었던 그레이엄 처치하드는 왜 이전 영화들이 이 슈트를 소개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면서도
경우 울버린의 슈트만 18벌을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전투로 인해 생긴 총구멍, 소매가 찢긴 자국이 있는 버전 등이죠. 그리고 울버린의 카울 제작을 위해 3D 프린팅 모델을 휴 잭맨에게 몇 차례 착용하게 하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속 출연진들의 주요 의상 155벌, 엑스트라 의상 135벌, 도합 300벌에 가까운 의상을 할리우드 장인으로 이루어진 의상팀이 직접 자체 제작했죠. 이번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는 엔싱크의 대표곡 중 하나인 바이바이바이가 등장하는데요. 연인과 헤어지면서 속이 시원하다는 가사가 담긴 이별 노래로 이제는 엑스맨 유니버스가 아닌 MCU로 향한 데드풀의 미래를 암시하기도 하죠. 데드풀은 박력 있는 노래의 안무를 직접 소화하는데 이 부분은 라이언 레이놀즈가 아닌 릭 폴리가 연기했습니다. 릭 폴리는 인스타그램에 안무 중간에 프리스타일을 시도하기도 한 걸 기억하지 못했다면서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보며 그 동작이 기억났다면서 댄스플로 활약한 장면을 회상했죠. 숀 레비 감독은 라이언은 많은 재능도 있고 춤을 못 추는 편도 아니지만 이 장면은 그가 지닌 능력 이상의 것이 요구됐다면서 대역을 쓴 이유를 전했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이 데드풀 군단과 싸울 때 나오는 노래는 마돈나의 1989년 발표곡 Like a Prayer인데요.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숀 레비 감독은 직접 마돈나를 찾아가 노래가 사용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마돈나는 직접 감독에게 메모를 남기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남겼죠. 그렇게 데드풀 군단과의 맞대결은 편집 제작업이 진행되어 노래와의 싱크로율을 높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영화는 데드풀의 오프닝 곡이었던 듀스 뉴튼의 엔젤 오브 더 모닝, 시간여행을 담은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주제곡인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의 더 파워 오브 러브 등 추억의 노래가 선곡됐죠. 또한 휴 잭맨이 등장했던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의 더 그레이티스트 쇼가 잠깐 흘러나오면서 배우 개그를 선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데드풀 군단은 다양한 인물들이 카메오로 출연하는데요. 먼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매튜 맥커너이가 카우보이 데드풀로 등장하죠.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의 가족들이 변종 데드풀로 함께하는데 아내이자 배우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레이디 풀을 맡으며 부부애를 과시했습니다. 오프닝 대사 중엔 아내가 출연했던 가십걸을 말하며 성적인 농담을 넣기도 했죠. 여기에 키드 풀로 둘째 딸 이네즈 레이놀즈, 베이비 풀로 넷째 딸인 올린 레이놀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도그풀로 캐스팅된 패기는 실제 가장 못생긴 개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강아지인데요. 지난해 영국의 사진 인쇄회사 패럿 프린트가 주최한 대회에서 최종 7마리 중 1마리로 선정된 바 있죠. 패기가 운영하는 도그풀의 인스타그램은 현재 팔로워가 34만 명에 달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데드풀 군단과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소의 가게 간판에는 라이펠드에 꼭 맞는 신발 가게가 적혀 있는데요. 이는 데드풀의 원작 만화가 롬 라이펠드를 기리면서 동시에 꼬집는 이스터에그입니다. 롬 라이펠드는 1991년 데드풀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한 탓인지 그는 주로 발을 비정상적으로 그리면서 팬들의 악평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있는 버스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2018년 세상을 떠난 이후 스탠리는 더 이상 MCU의 카메오로 출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MCU 영화라는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 반가움을 느낀 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데드풀과 울버린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